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오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도 한번 쭉 살펴보고, 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겁들 먹고 계시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지도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언론 기사 한번 분석해보고, 나온 대책들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결론을 내는, 오늘 그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신문기사 분석부터 하면 오늘 신문 내용인데, 지금 부동산 거래 완화 정책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 84%가 한국 경제가 위기 직면이다. 그리고 53%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여기 빨간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좀 작은 글씨라 좀 확대를 해보면 부동산 거래 절벽, 취득 양도세 완화가 최선의 해법 42%. 이제 경제학자들인데, 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거래 절벽까지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경제 우리 수입 수출 내수적인 부분들 이런 것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에 하나의 큰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부동산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바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우리가 경제를 아무리 다른 것을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묶어놓고 자동차 중에 바퀴 하나를 못 굴러가게 하면은 그 큰 경제라는 것은 잘 안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부동산 거래 절벽, 취득세 완화가 최선의 해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활성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 친화에서 기업 친화로 바뀐다. 소득 주도 성장 지금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다라고 이 경제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만 소득 주도 성장은 족보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무너진 경제 생태계 복원하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전문가 100인의 평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고집 말고 혁신 성장 올인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자, 이 기업 친화로 갈아타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이 우선 잘 되게 해서 서민들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정책에 대해서 너무 각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 각을 세우고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뭐가 진보고 보수가 뭐가 중요한지, 그냥 우리나라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만약에 현재 지금 기업 친화라면은 진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 기업으로 당연히 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참 제가 민주당의 꼴통반원이라고까지 썼는데, 보수 정책이라도 자영업자 청년에게 힘이 된다면 추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수 정책이라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보수건 진보건 그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거면은 하는 거지. 보수 정책이라도, 그러니까 보수 정책이란 건 잘 안 하려고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참 진짜 꼴통인 것 같습니다. 예, 보수 정책이라도 보수 정책이 맞으면은 맞는 거라도 안 한다라는 뜻입니까? 이라도 자영업자 청년에게 힘이 되면 추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자,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한다라는 기사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오를 때 껑충, 내릴 때는 오를 때는 껑충이고 내릴 때는 찔끔. 그래서 좀 서둘러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택지 발표를 지금 오늘 했습니다. 오늘 10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예측들을 했어요. 예측들을 하면서 사실 광명 시흥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막상 오늘 발표를 10시에 했어요. 5월 7일 날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계획을 막상 발표를 하는 이 목차를 쭉 봤더니 사실 고양 창릉이랑 부천 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인의 예상이랑은 조금 달랐죠. 그래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발표했는데,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한번 내용도 살펴보면 결국은 신도시에 대한 내용도 자족도시의 개념은 아니에요. 1번을 보면, 신도시 개발 방향의 1번을 보면은요, 결론은 서울 도심 30분 내 출근지가
무조건 핵심입니다. 내용의 핵심. 개발 방향의 핵심 1번도 결론은 서울 도심 30분 내 출퇴근인데요. 신도시가 별로 의미 없는 게 신도시가 그렇게 서울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면은 서울의 외곽도 일자리로 가기 위해는 결론은 일자리를 가기 위한 건데 서울 외곽도 일자리 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하다가 불광동 쪽에서 잘 일이 한번 있었어요. 출근하려고 차로 도심 내로 오는데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중간에 빠져가지고 그 강변북로를 타려고 그 6호선 라인인가요? 뭐 세전역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길도 상암 쪽으로 가는데 그 길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서울의 주 간선도로를 타려면 서울 외곽들은요, 서울에 있는 서울의 외곽들도 장난 아닌데 뭐 30분 내 출퇴근되는데 지금 부천이고 뭐 만들어봤자 서울시 중심에 있는 집값은 꿈쩍 안 합니다, 사실. 특히나 도심 내 뭐 강남이라든지 주요 핵심 지역들, 뭐 중구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은요, 그 안에 그러니까는 직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외곽에 아무리 생긴다고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과천에 생기든 광명에 생긴다고 하면 광명 근처에 뭐 오류나 개봉나 이런 쪽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의정부에 생긴다고 하면 창동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사실 마용성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런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해서 마용성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서울시 외곽에서 한번 출퇴근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 진짜 지하철 아니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 신규 택지 추진 계획들을 보면은요, 뭐 개발 구상안들, 저도 도시공학과 나왔거든요. 제가 도시공학과 나왔는데 이거 맨날 학생 때 하는 거예요.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그림은 참 잘 그리는데, 참 그림은 잘 그려요. 여러분들 오늘 발표했으니까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뭐 19페이지인가 돼요. 한번 쭉 보십시오.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막 점 찍고 막 잘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개발 자료들이 감흥이 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가보면 3차 신도시 발표했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들 여러분들 체험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막 언론만 보고 막 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또는 막 유튜브만 계속 보다 보면은 폭락론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막 시장이 엉망이 되고 떨어질 것 같죠?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절대로 싼 매물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고 말씀하십시오. 가보고. 이런 것들 계속 발표해봤자 이제는 감흥이 안 와요. 사람들한테 감흥이 안 오고, 참 시장 가격에 정말로 서울 중심에 있는 가격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도시 추가 발표 및 도심 뉴타운 발표를 하는데, 뭐 집값 반등 조짐에 서둘러 발표는 하긴 했어요. 서울도 7천 가구 포함될 듯 하면서 뭐 창동역이라든지 사당역 일대, 또 군부대 유휴부지들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문 희경 뉴타운 개발 다시 속도낸다, 이런 중심 쪽에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문 희경 뉴타운 이쪽들 청량리역 일대인데, 이문 희경 뉴타운 청량리, 그러니까 동대문구에는 두 개의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심리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고,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고, 이제 이문 희경 뉴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이문 희경 뉴타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들 가지셔야 되고, 이 일대들도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 또는 중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저희랑 좀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론 여러분들 계속 보고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언론대로 행동할 거냐? 언론대로 행동할 거면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달러에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뭐 달러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아마 줄어준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 외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달러가 올라가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제가 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건 약간 경제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 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달러 값이 이제 2,000원으로 올라가요. 2,000원으로 올라가면은 이 우리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1달러를 살 수 있는 돈이 1,0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었던 건데, 앞으로 1달러를 살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줘야지만이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꿔 말해서 1달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바꿔 말해서 1달러로 우리나라 거를 1,000원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1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2,000원짜리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더 큰 단위로 하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거죠. 만약에 뭐 10,000달러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집을 살 때도 현금으로 갖고 있다 집을 사는 것보다 달러를 갖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반값에 집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게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우리 그 반포에 그 자이랑 레미안 퍼스티지 입주할 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분양이 잘 안 됐을 때 달러 값이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때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LA에 가가지고 현지 교민들한테 그 세일즈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집을 사면은 반값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세일즈를 미국 가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언론 말 듣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언론 말 들을 거면은 달러 사라는 겁니다. 달러도 못 사고 여러분들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언론 말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라 그러면 안 움직이고 달러 사라 그래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는 행위로는 여러분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비용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행위는 아무리 좋다 그래도 못하고 주머니를 꼭 쥐고 있는 행위는 너무너무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차원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 저소득층이 늘고 있는 것은 결론은 양극화가 되는 거고 서민주택의 수요가 엄청나게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자,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 문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뜻은 뭐냐면은 저소득층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집 사겠습니까? 결론은 전세로도 못 가요. 월세로 전환을 한다. 그럼 월세 수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 시장에 참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예 고가주택 시장으로 못 간다면 저가주택에서 이런 쪽에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임대 수요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는 거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이 사람들한테 임대 놓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 딜레마입니다. 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참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삶의 방법이죠. 그렇죠? 참 딜레마입니다. 자, 부동산 규제 정책 9.13 대책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그냥 언론에서 여기에 대한 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다. 뭐 이제 투기 수요 막는다. 다주택자들 막는다. 이러다 보니까는 임대주택을 사면은 임대 사업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다주택자들을 완전히 뭐 조지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근데 임대 사업자도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정책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부자들한테는 종부세도 누진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자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서 내가 월세를 좀 받아서 내 삶에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들,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 법이 그렇게 파괴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9.13 대책을 발표를 작년도에 했는데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는 거예요. 임대 등록 시에도. 그래서 전혀 혜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임대주택에서도 일반 세율에서 10% 중과를 하고 3주택 이상이면은 20%를 중과를 해요. 그래서 작년 9.1 대책 발표 후 9.13 대책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갖고 있던 거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10%, 20% 중과되는 거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는 거지 사실 하나를 빼먹은 게 뭐냐면은 8년 장기임대주택 하면은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고 중과가 돼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다시 한번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한번 보면 다시 한번 글로 풀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 9.13 대책 이후에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한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이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어요. 10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기본 세율은 30%이고 추가 10%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하면은 무려 세금이 4억이나 돼요. 무려 세금이. 왜냐면은 기본 세율 30%라고 가정하고 추가로 10%를 받았으니까는 세금이 4억이나 되는데 임대사업을 할 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요. 70%를 하게 되면은 10억이 남은 게 아니고 3억이 남은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라는 것은 남은 금액의 70%를 빼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을 때는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10억이라고 하는 거지만은 임대사업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3억이 남는 거예요. 3억이 남는 거에서 추가 세율 10% 해봤자 세금은 고작 1억 2천 내는 겁니다. 자, 이게 임대사업자를 죽이는 정책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월세 받는 사람들 월세 받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굉장히 이게 힘들게 하는 주택이에요?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알구나 지레 겁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 소득세법상 우리가 소득을 보면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소득세법상 소득을 보면은요, 세법상 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소득을 보게 되면 자, 계속 보면은 세법상 소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를 보면은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 종합소득의 별도 소득인데 그런 게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별도 합산하는 소득이에요. 나머지 소득은 다 이제 합치는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납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다 합치는 소득이 몇 가지예요.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을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그거 외에 별도 합산하는 소득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소득세법상 정의하는 소득의 전부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소득의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이자 소득으로 살아갈 건가요? 이자 소득. 여러분들 얼마 있어야 살아갈 것 같습니까? 한 달에 최소 200-300 있어야 살아가지 않아요? 이자 200-300 받으려면 여러분들 얼마 넣어놔야 돼요, 지금? 한 20억 넣어놓으면 100만 원 한 120만 원 생기나요, 지금? 자, 한 20억 넣어놓으면 한 200만 원 생기죠, 그쵸?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 왜 봅니까? 이자 소득으로도 못 살아가고. 자, 배당 소득. 이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이에요. 이자 소득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오히려. 그럼 사업 소득 해야 되는데 지금 폐업이 막 급증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근로소득. 지금 퇴직하고 있습니다. 다들 퇴직해요. 지금 뭐 먹고 살까 걱정이에요. 도대체 뭘로 살래요? 연금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기타 소득은 또 얼마나 되며? 퇴직소득 지금 받은 걸로 지금 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퇴직 금액으로? 여러분들 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땅이 막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 엄청나게 많아서 매년 팔면서 양도소득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론은 근로도 못하고 연금소득도 얼마 안 되고 기타 소득도 없고 퇴직소득도 한 방에 끝나는 거고 양도소득 팔 땅도 없고 이자소득도 없고 배당소득도 없고, 결론은 퇴직소득 남은 걸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어떤 걸 하실 거냐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라는 겁니다. 결론은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월세 보증금에 투자하고 불안한 권리금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영업 하실 자신 있으세요?
권리금 내가 빼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돈이고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그런 거에 투자를 하셔갖고 여러분들 자영업 하실 자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 황학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또 뭐 이런 뭐 외곽의 안산이나 이런 데서 폐업한 물건들을 수거하는 데 있어요. 가보십시오. 난리입니다, 난리. 어떤 사업을 하실래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부동산 임대사업밖에 더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참 안타까워서 지금 오늘 약간,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결론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면, 정책의 방향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기업 위주로 변하고 있고 부동산 활성화되게 지금 양도소득세 낮추고 취득세 낮춰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요구한 것들이 관철이 되면은 여러분들 또 살 기회 또 놓치게 됩니다. 또 놓치게 되고요.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9.13 대책으로 인한 양도소득 세금 계산해봤지만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뭘로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임대사업은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하나의 행위인데 여러분들 못하고 있잖아요. 좀 제발 용기들 가지시고 정말 진짜 불안하시면은 제가 답 열어드릴 테니까 저희랑 상담하셔서 여러분들 진짜 갈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래서 결론 내면은 임대사업 하는 게 여러분들 참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팔더라도 세율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오늘 추가 신도시 발표했는데 낮에 가보지 마시고 출근 시간에 거기서 한번 출근해 보시고요. 퇴근 시간에 글로 한번 퇴근해 보십시오. 차로. 그 신도시가 그렇게 약발이 먹힐 것 같은지. 자, 오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저희랑 함께 해주시고 투자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저희랑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